숲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지. 그럼 극단적인 것도 되겠네. 지금부터 움직이면 가능해. 숲세권 산장. 한 채 지어서 살아보지 뭐. 여기가 어딜까? 구석진 깊은 숲속 청정 오지인 것 같기는 같은데 여기저기에 집들이 보이는 걸로 봐선 오고 가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나름 왠지 편리할 것만 같은 구석진 곳이란 얘긴데 과연 여기가 어딜까? 숲이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울창한 오지면 일단 도로 사정이 안 좋아야 정상이거든? 그게 아니니까 선입견도 일단 깼어. 좋아. 다들 알지? 여기가 어딘지. 완전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사시던 곳이잖아. 그래서 속일댁이라고 불렀지? 그래, 맞아. 제주시 애월읍 속일이야. 방금 말한 그분들 때문에 세상 밖으로 널리 알려졌던 곳이잖아. 어쨌든 그만큼 짱 박히기 좋았으니까 한동안 그분들도 주둔을 했을 거야. 그치? 자, 오늘 우리 땅은 지목이 임야고 면적은 5256제곱미터 1590평. 왠지 낯설지가 않지. 어디선가 분명 본 것도 같지. 맞아, 작년에 니치맨이 소개했던 곳이야. 다시 재탕을 하는 이유는 사연이 있었어. 사람이 한번 꼬이려니까 자꾸만 어긋나는 게, 처음에 니치맨 사무실에 오셔서 집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여기 한 필지만 해당하는 줄 알고 1688제곱미터 511평만 광고를 했네. 계약할 분이 나타나셔서 계약하려고 연락했더니 요 필지도 포함이래. 허걱. 그럼 5256제곱미터 1590평 너무 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판매를 하자고 제시했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광고를 시작했네. 우선 한 필지만 계약할 분이 나타나셔서 계약하려고 연락했더니 이번엔 법인 소유라 다른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대. 그러고는 협의가 갑자기 안 된대. 그냥 통째로 팔아달래. 허걱. 벌써 두 번을 계약이 깨진 거야. 안해 씨. 잊어버리고 있었지. 어제 연락이 오셨어. 협의를 마쳤으니까 두 개든 통째로든 다 좋으니까 다시 팔아달라는 거지. 자, 두 개로 쪼갤 경우엔 이렇게 판매를 할 거야. 1번 필지는 3513제곱미터 1063평, 2번 필지는 2412제곱미터 730평. 자, 이 면적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가정인 거고 확정은 아니야. 더 크게 가져가도 되고 더 작게 가져가도 돼. 대신 너무 작게는 좀 그래. 적당히 해야지. 통째로 가져갈 경우나 두 개로 쪼갤 경우나 평당 금액은 똑같아. 대신 평당 금액 듣고 놀래지는 마. 졸라 싸거든. 1번 필지 3513제곱미터 1063평일 경우엔 3억 1890만원 평당 30만원꼴. 2번 필지 2412제곱미터 730평일 경우엔 2억 1900만원 평당 30만원꼴. 통째인 5256제곱미터 1590평일 경우엔 4억 7700만원 평당 30만원 꼴이다. 금액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할게. 그동안 해보니까 싸다고 목이 터져라 얘기해봤자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이더라고. 오늘 우리 땅이 만일 법인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였다면 과연 평당 30만원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의외로 정답 확인 방법은 간단해. 실거래 가격 나와 있는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땅 바로 앞에 땅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만 보면 알아. 더 이상 말 안 해. 귀찮아.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고 GIS 특별법상 생태계 보존이 두 가지 등급에 조정되는데 4-2등급은 100% 전용 가능하니까 됐고, 4-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만 전용이 가능해. 자세히 봐봐. 굳이 다 4-1등급이야. 4-2등급은 왼쪽에 조금밖에 없어. 100평, 200평 미만짜리면 50%만 전용되면 건폐율이 줄어드니까 바닥에 앉힐 면적이 없겠지만 우리는 두 개로 쪼개도 워낙 크잖아. 궁전을 짓고도 남아. 해발고도 400m. 다양한 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대에 해당하는 고도야. 다들 알다시피 한동안 300고지 이상은 건축 허가를 못 받았었잖아. 어떤 분이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300고지 이상에 계신 분들은 한동안 아주 개고생을 좀 하셨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젠 되는 거 다들 알지? 하수관 연결을 안 해도 자체 정화조 붙고 건축 허가 가능해. 임야니까 농지 필요 없고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숲 좋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비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잘못되지. 일단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돼. 경계심이 좀 필요해. 특히 혼자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또라짱이 될지도 모르거든. 무턱대고 덤비기 전에 숲속 오지 생활이 정말 나한테 맞을 건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좋을 거야. 분명히 난 얘기했다. 숲과 친해지려면 감내해야 될 게 분명 많이 있을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들어봐봐. 가파른 절벽은 왜 이렇게 많고 길은 또 왜 그렇게 꼬불꼬불하냐? 변식을 알 수 없는 고목들은 왜 이리도 많은지, 더군다나 나무들은 왜 이렇게 크냐? 딱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외부와 극단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다들 수거 지내기 좋았겠구나. 분명 곳곳에 집들이 보이고 펜션들이 보이고 타운하우스도 새로이 들어섰는데 주차된 차들은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대낮인데 다들 자나? 새들의 소리만 들릴 뿐이지 말 그대로 적막과 고요 그 자체네 여기. 극단적인 절벽과 언덕 사이사이에 촘촘히 우거져 창대하게 군단을 이룬 고목들은 무식하고 무성하게 푸르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구 죽어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 뭐 하나 안 특이한 게 없다. 참 극단적이다. 어쩜 그리 나하고 안 맞냐? 초저녁부터 일찍 찾아드는 깜깜한 어두움과 외로움 그리고 적막함, 요따위 것들과 꾸준히 싸워야 할지도 몰라. 이래도 괜찮겠어? 오호, 그럼 이거는 손가락 마디만한 개미를 매일 봐야 할지도 모르고 손바닥만한 거미는 당연한 거겠고 주먹만한 풍뎅이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여야 할지도 몰라. 이래도 걱정하지 마. 분명하고 확실한 건 있어. 이쯤에는 여기서 죽어도 못 산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편의점만 옆에 있었어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난 안 되겠다. 포기. 촘촘히 우거져 푸르른 고목들 사이사이엔 절경에 가까운 바다가 보인다. 지대가 높으니까 이건 좋네. 그래도 저 풍경만큼은 졸라 멋은 있다. 그래 맞아. 이런 깊은 숲속의 적막함과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거야. 변화라는 건 절대 없을 이런 곳을 꾸준하게 동경했을 당신 같은 사람. 혹시 꿈을 꿨는데 울창한 숲이 보여. 그리고 거기서 막 산을 타고 있어. 뛰어놀면서 막 즐거워해. 결국엔 이런 꿈을 자주 꿔서 밤잠까지 설쳐. 지금 자연에 좀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럼 당신한테 여기가 딱 맞을 곳이야. 숲이 주는 편안함과 상쾌함 그리고 녹색이라는 푸르름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하게 있을 거니까 당신한테는 딱 맞지. 적당히 외롭지 않고 많이 외로울 곳이니까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단단히 해서 움직이는 걸로. 오케이? 조금 전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더니 60, 70대 어르신이 지나가시네.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보여. 왜 여기 있지? 그러고 보니 진작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있었던 것 같다. 인지를 일부러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헷갈리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은 이런 곳에 살지 못할 거야. 이런 선입견을 깔고 봐서 안 보였던 건가? 헷갈리네. 분명 저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뭘까? 갑자기 졸라 궁금해지네. 숲에 살면 좋네 마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네 마네 떠들다 보니까 정작 오늘 우리 땅의 속사정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보다 더 많은 주택들이 들어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 여기가 분명히 예전엔 저기 아래에서 삥 돌아서 다시 거슬러 올라야 했던 곳이잖아. 찾지 않았던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새로운 단지도 많이 들어섰네. 확실히 짱 박힌 곳이 참 많이 좋아져 버렸어. 그 많던 나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싹 다 들어왔냐. 뗄감으로 싼다. 단지가 들어서니까 확실히 많이 달라지긴 했어. 분명히 지적도상만 존재했던 공도가 이렇게 번듯하게 시멘트 포장이 됐고 포장이 안 된 곳도 장비로 싹 밀어놨으니 적어도 차는 다닐 수 있고 저게 길이구나 라는 인식은 됐잖아. 얼마나 장족의 발전이냐. 얼마나 최신상이면 내비도 아직은 이 길을 모르더라. 어쨌든 역으로 거슬러 오르지 않아도 되고 큰 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550m밖에는 안 돼. 졸라 좋아졌어. 혼자 개인이면 못했을 거야. 여럿이 뭉쳤으니까 가능했을 거야. 대단해. 그리고 졸라 고맙습니다.
도로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다는 건 신선한 충격이었어. 역으로 거슬러 오르는 저딴 길이 치명적인 단점이었걸라. 다시 한번 땡큐. 드론으로 위에서 볼 땐 분명 안쪽에는 나무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였거든. 그래서 쉽게 생각했어. 근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더라. 결국 못 들어갔어. 솔직히 말하면 시도조차 안 했어. 벌레 물리고 모기한테 뜯기고 안 돼. 입구가 도로면보다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 안쪽은 평평한 곳이 있던데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겠더라고. 전기톱이나 도끼 가지고 와서 제끼면서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를 하던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한 거야. 잘했지. 분할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할 거잖아. 분할 측량을 어떻게 하냐. 측량하시는 분들 졸라 짜증날 텐데 어떻게 하지? 알아서 하겠지 뭐. 오늘 우리 딸 구입하고 싶다면 지적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입구에서만 보는 걸로.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이건 어때? 장비 반나절만 부르자. 반띵해서. 그런 다음에 제끼면서 들어가면 되잖아. 참고하시길 바라봅니다. 언뜻 보면 오지에 있는 마을인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적막함 그 자체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깊숙이 숲속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자리 잡고 있는 그들만의 삶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해. 왜 처음엔 사람들이 니치면 눈에 안 보였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보였던 이유는 또 뭐고? 그건 전적으로 고리타분한 니치맨의 선입견 때문이었을 거야.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시대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고리타분하지 않은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제때 못한 거지. 습석 오지던 어디든 본인만 좋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사시던 곳에 놀러 온 거야. 요 따위로 생각하니까 거부감 없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자기만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인데 말이야. 그리고 요즘엔 어린 친구들이 돈 더 많아. 그걸 인정 못해. 에휴. 나이를 떠나서 다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존재할 것인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는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 이제 나이를 먹어서 벌써 꼰대가 된다. 어쨌든 요 따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간과했으니까 니치맨 눈에는 저 사람들이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거지. 이미 저들은 니치맨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었어. 이제 조금은 알겠어. 인정. 쏘리.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막하고 고요한 걸 좋아하면 들어오고 싫어하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분명 세상과 단절된 숲에 살게 된다면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만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치유의 숲이 아니겠어? 오늘은 여기까지.